안녕하십니까. 밤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10시가 좀 넘었어요. 한국 시간은 12시가 넘었으니까 뭐 영상은 올리더라도 지금 올리더라도 뭐 새벽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1시 되지 않을까요?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서 한잔 했습니다. 제가 한잔 하면은 제 영상은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잔 하면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오늘은 왜 기분이 좋냐면 스크린 골프를 갔는데 그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입니까? 라베가 제가 107타였거든요. 오늘은 103개를 쳤어요. 근데 멀리건을 2개밖에 안 썼어요. 전반전 1개, 후반전 1개, 2개밖에 안 썼어. 그래서 조금만 잘 쳤으면은 100으로 백돌이 면하는 건데, 아니 필드랑은 다르죠. 스크린하고 필드랑은 다른 거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스크린에서 100m로 들어온다는 이런 이제 성장하는 게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잔 했어요. 같이 스크린 치신 분들이랑 한잔하고 뭐 얘기저기 하다가 집에 와서 제가 좀 남의 얘기를 좀 자극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이라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살면 되지만은 뭐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뭐 제 성격이 그런데 좀 잘 들어요. 잘 듣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편이 좀 많아서 오늘은 자 한마디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주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술 취했지만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자, 노는 거 좀 얘기해 볼게요. 노는 얘기. 인생을 놀아야 됩니다. 그죠?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으면 뭐예요? 실행을 못 하는데 놀 수 있어야 돼요. 은퇴를 일찍 해도 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은퇴를 일찍 해도 만 55세 은퇴를 해도 만 65세 은퇴를 해도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자기를 위해 좀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뭐 논다는 게 뭐 꼭 뭐 그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시 그 전까지는 남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뭐 가족을 부양했다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뭐 부채가 많아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 그러니까 그 월급을 안 받으면은 뭐가 해결이 안 되고 아니면은 하여튼 뭐 사업을 하든 그 돈이 매달 안 들어오면은 뭐가 안 되니까 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저는 좀 빨리 시작했어요. 은퇴 생활을 2019년부터 했으니까 저는 만 40부터 은퇴 생활을 하겠다 하고 다낭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노는 게 저도 처음에 못 놀았어요. 저도 그 한국에 살던 습관이 있어서 놀 줄을 몰라요. 맨날 바쁘게 사는 게 습관이 돼서 뭔가 시간 이렇게 쪼개고 이 시간 너무 아까운데 근데 좀 내려놔야 돼요. 좀이 쑤실 처음에는 좀이 쑤셔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은 좀 놀아보면은 좋습니다. 근데 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는 알아요. 그죠? 아니 시간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은 제대로 못 놀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뭐 노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만약에 자기가 돈이 많이 드는 뭐 레저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은 돈 안 드는 레저도 많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읽는 거 좋아하면은 독서하고 뭐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돈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는 외국어를 좀 열심히 배우겠다 이런 거는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근데 뭐 고급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클럽을 좋아한다든지 뭐 자기가 양주를 좋아하는 게 취미다 이러면은 다른 문제겠지만, 일단은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은 좀 필요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저도 어리지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놀아보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일단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도 모으는 방법이 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국에는 5천만 명이 살고 있고, 중국에는 몇십억이 살고 있고, 베트남은 겨우 뭐 거의 1억 가까이 살고 있고,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고 돈 버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냥 자기가 잘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굳이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 때는 뭐 자기가 사업을 잘하면 사업을 하시면 되고, 자기가 직장 생활 잘하고 월급과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잘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같은 월급인데도 달라요. 이게 한 직장에 20년 이렇게 있어 보면은 분명히 같은 월급 받았는데 10년 뒤, 20년 뒤 달라요. 오, 똑같은 월급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집이 있고 좋은 차 타고, 근데 똑같은 월급 받았는데 이 사람은 빚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은 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쓰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버는 거는 알아서 버십시오. 다들 뭐 나이가 40대,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본인이 어떻게 어디서 뭘 하면은 돈을 잘 버는 거는 자기만의 그 프로페셔널 하는 게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저는 사실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처음에 다낭 왔을 때는 진짜 돈 없이 살았어요. 돈을 못 썼어요. 아까워서.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때 2019년에 왔을 때는 제가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버스가 뭐 한 번 타면은 250원 내고, 그다음에 뭐 반미 이런 거 먹으면은 막 600원 이랬어요. 그다음에 비싸게 고기 먹어 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치킨 라이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 4만 동인가 그랬어요. 한 2천 원 정도 했었는데 진짜 아끼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은 100만 원을 안 쓰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환경이 좀 좋아지니까 굳이 그렇게는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코로나가 와서,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망해서 하더라도 저는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굳이 뭐 돈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에 막 쫓아가는 인생은 아닌데, 그래도 돈은 벌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댓글 보면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 제가 이제 요즘에 주식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을 한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구독자분들 다 얼굴도 모르고
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벌고 있으니까 벌 것 같으니까 정보를 공유해주고 싶은데 비관론이신 분 되게 많아요. 댓글에 보면 내년까지는 죽는다. 근데 주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강다리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주식이 바닥이고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가 바닥이다 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그런 말이 나온 게 맞아요.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좋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더 바닥인 신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그래요. 개미들의 특징은 주식이 쌀 때는 안 사요. 주식이 쌀 때는 안 사고, 주식이 쌀 때는 환율이 또 안 좋을 때는 외국인만 삽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사기 때문에 주식이 싸지만 또 자기들이 또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또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쌀 때는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이 일단은 주가를 올려놔요. 10%, 20%, 30% 올려놓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펀드 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일단은 먼저 움직이는 거는 항상 외국인이에요. 왜냐면은 국내 자본이랑 해외 자본이랑 사이즈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해외 자본이 한머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엄청 크다고요. 그래서 그 자금이 먼저 증시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가 들어오고, 이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은 이제 여기저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그래요. 뉴스도 그래.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기사만 나와. 그때가 찬스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식 방송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게 몇 개 있다. 환율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바닥을 친 것 같아요. 환율을 봤을 때는. 그리고 개미들의 특징은 막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막 무조건 무한 긍정이야. 무조건 낙관적이야. 3천이 가면 막 4천이 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반대로 2천이 가면은 막 1,000 갈 것 같고, 이게 일로 올라가는 추세 가속력이 더 붙고, 떨어질 때는 그쪽으로 또 가속력이 더 붙고. 이게 개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미지만은, 그리고 주식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주식이, 이거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이 왜 어렵냐면은 도박하고 똑같습니다. 도박하고 똑같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은 카지노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은 카지노에 갔어요. 자, 100달러 들고 갔습니다. 100달러 들고 갔는데 이겼어요. 뭐 이게 땄어. 200달러가 됐어. 200달러 또 투자. 200달러를, 그러니까 딴 돈을 자기 인마이 포켓을 하면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100달러를 들고 갔는데 200달러가 돼. 그럼 200달러를 또 투자해요. 그러면 또 따요. 그럼 또 400달러가 됐어. 그러면은 자, 100달러로 시작했으면 벌써 400달러가 되면 300달러가 수익이잖아요. 그럼 300달러를 챙기면 되는데 사람은 심리가 안 그렇다고. 욕심이 끝이 없다고. 100달러에서 400달러가 되면은 또 400달러 또 투자해요. 그럼 또 800달러가 돼요. 800달러가 되면 또 700달러를 챙기면 되는데 또 안 그런다니까. 또 800달러 또 투자한다니까.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를 거지만 결국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하든 1억으로 시작하든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2천만 원이 됐어, 3천만 원이 됐어, 4천만 원이 됐어. 자기가 잘해갖고 됐어. 근데 못 빠져나와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방에 가요. 마지막에 한 방에 간다고.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을 때는 포켓 해야 돼요. 익절은 항상 정답이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익절을 했을 때 자기가 챙겨야 돼요. 챙기지 않고 그거를 재투자 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물린다고. 그러면서 똔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더라도 좀 적당히 올랐으면은 챙길 건 챙기시고 끝까지 가면 안 돼. 끝까지 갔다가 이제 나중에 물리면은 막 결국에는 막 이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만약에 뭐 재수가 좋아서 2천만 원이 됐어요. 2천만 원을 또 뭐 자기가 자신감이 생겨가고 2천만 원을 다 투자한다고? 그래갖고 근데 그게 끝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또 50%를 잃어요. 결국은 1,000만 원 되는 거야.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고. 돈을 지금 벌 수 있는 기회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장기 투자 뭐 이론적으로는 뭐 코스피가 뭐 몇 년 동안 10배가 상승했고 뭐 나스닥도 뭐 다우존스도 뭐 몇 년 동안 몇 배가 상승했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그 주가를 매일매일 안 보는 사람이 드물어요. 보통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투자를 자기가 해놓으면은. 근데 투자를 해놓고 안 볼 자신 있으면은 뭐 떨어지든가 말든 간에 나는 10년 뒤에 볼란다. 이럴 거면은 뭐 제가 뭐라 안 하시겠지만은 저같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적 많이 합니다. 댓글로. 공부하라는 말은 뭐냐면 다 그래요. 공부하라는 말은 좋은 평가,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을 해서 장기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시라 뭐 이런 뜻 같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천을 못할 뿐이지. 근데 그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그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냐는 거지. 그죠?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지금 물려갖고 뭐 50% 60%뭐 마이너스 50% 60%더 많을걸요?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냥 투자도 다 본인 스타일이 있는 거고 노는 것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는 것도 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이성 교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기 투자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같은 성격이랑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뭐 술 취하고 주저주절 했는데 확실한 건 그겁니다. 지금이 투자할 기회는 맞아요. 그래서 좀 알려주고 싶어요. 뭐 지금 뭐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 동의하시면은 받아들이시고 투자하시면 되고 주식 뭐 개소리하고 있어. 주식 더 떨어질 건데 뭐 조금 올랐다고 지금 뭐 6주 연속 올랐다고 뭐 코스피가 뭐 3천 가는 줄 알아? 야 조금 올랐다가 다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고 본인만의 다 돈 버는 방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상 저는 주식으로 뭐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요즘은 좀 성공률이 좀 좋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모레 퍼시픽 얘기를 좀 해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뭐 댓글도 좀
많습니다. 제가 그 의견이 뭐 전부 다 틀리다라고 아닙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다른 거고 저는 뭐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쉽게 투자 안 합니다. 저 증권사 리포트도 다 읽고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다 읽고 다 보고 하고 꼼꼼히 다 따져보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래량도 체크하고 하는 거지. 아 오늘 갑자기 막 오른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얘기하는 건 좋아요. 의견 좋은데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뭡니까? 증권사 리포트 이거 중요한 건데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증권사 리포트를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는 꼭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는 주식의 투자를 뭐 알겠습니까? 본업이 따로 있고 주식은 그냥 뭐 부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라는 거는 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증권사 리포트 그거 다 가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주식쟁이들이 진짜 열심히 연구해서 쓴 거예요. 그거를 뭐 쥐라시처럼 쓴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고서 써서 자기들 부장한테 다 결제 맡고 다 보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 증권사 리포트를 다 읽어봤는데 그거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답변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분의 그냥 연기 그냥 자기 뇌피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뭐 굳이 뭐 반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이 특히 그 기독교 환자거든요. 신자 정도가 아니고 환자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기독교 포기하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념이 너무 강해지면 종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면은 그게 종교처럼 비춰져요. 그러니까 아 중국은 이래, 중국은 이래. 그래서 뭐 신념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게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꾸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댓글로서는 좀 귀찮아요. 얘기하기도 귀찮고 그 치기도 귀찮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오피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공인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그러니까 근거 어느 근거냐 그냥 자기 생각 말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오피셜을 가져오셔라. 뇌피셜 말고 근거를 가져오시고 뭐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는 뭐냐 하면 항상 싸움할 때 뭐냐면은 규정 몇 다시 몇에 의거하여 그런 게 있어요. 규정 몇 다시 몇에 의거하여 이렇다. 그럼 뭐 그거는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규정이 그러니까. 마찬가지 저한테도 얘기할 때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은 근거를 좀 주장해 주시면은 제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뇌피셜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다 읽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판단을 내려서 뭐 이렇게 산 건데 근데 또 아모레가 꼭 중국 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아모레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가 길어져서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아모레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모레가 싫든 아모레 그건 아니야 아모레 퍼시픽은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시고 읽어봤는데도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긍할게요. 근데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읽었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것이고 아모레만 계속 너무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일은 LG전자를 살 수도 있어요. 일단 내일 장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LG전자의 수급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수급과
아모레 퍼시픽과의 수급을 비교한 다음에 둘 다 수급이 좋다고 하면은 아모레 퍼시픽의 자금을 반을 팔아서 LG전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LG전자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LG전자 TV잖아. 그 TV 누가 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LG전자 신사업, LG전자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세요. LG전자는 지금 백색 가전의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중권방송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종목을 강요할 수도 없고 얼마 되면 사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얼마 되면 파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주식쟁이가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오는 사람일 뿐이지. 근데 제가 먼저 느낌이 왔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그것까지 책임 못 드립니다. 그래 커뮤니티 게시글을 썼지만은 그게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모레를 사든 뭐 내일 LG전자를 살든지 말든지 제가 그거는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선택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남한테 주식을 추천해 준다는 거는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원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골프 얘기하다가 돈 얘기하다가 뭐 주식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결론만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 일 안 하려면은 자신이 쓸 만큼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굳이 주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는 돈 어떻게 쓸지 그런 플랜만 잘 세워서 하셔도 되는데 근데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한번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회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아보시고 하세요. 근데 저는 제 느낌은 기회가 온 것 같다라고 해서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 구독자 형님들은 저랑 삶이 비슷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약간 동질감이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이혼도 했고 한국에서 이혼도 했고 한국에서 결혼도 생활도 해봤고 또 뭐 우리 구독자 형님 중에서는 아직 베트남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베트남에 뭐 그냥 여행만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서 살아보시지 않으신 분도 많겠지만 그래서 간접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여기서 뭐 여기 와서 3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 제가 뭐 뚜렷한 직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 생활을 좀 빨리 해서 살아보니까 돈은 좀 필요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베트남은 뭐 물가가 싸서 돈이 조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환상이 있었지만은 살아보니까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근데 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욕심 있어요. 벤츠 뭐 E클래스 뭐 S클래스 사고 싶고 아파트도 지금 뭐 이 원룸이지만 저도 뭐 3룸 살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돈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돈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막 많았으면은 더 하고 싶죠. 뭐 예를 들어서 골프채 드라이버도 좋은 걸로 바꾸고 싶고 골프 회원권도 사고 싶고 돈 들어갈 때가 뭐 말만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돈도 없고 굳이 뭐 그거는 과소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근데 돈이 너무 많아 버리면
그런 분한테는 과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써도 돈을 써도 남으시는 분들, 그런 분한테는 과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자기는 좀 걱정 없이 돈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소시민, 뭐 해봤자 소시민인 거 알기 때문에 몇십억 자산가 몇백억 자산가가 안 될 거라는 걸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지, 부러워요 사실은. 구독자 형님들 이렇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 만나면은 부럽지만은 부러운 것 뿐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밥을 못 먹고 삽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삽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노동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일 안 해도 뭐 살고 살 수 있고, 뭐 일 안 해도 돈 뭐 적당히 조금 있어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있고. 그렇지만은 있으면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진다 그러죠. 술이 취해갖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돈은 뭐 없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살만하지만은 있으면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지금 찬스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회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연구해 보시고. 아니 연구하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생각하는 데도 돈 안 들잖아요.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